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역시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청와대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했을 때 그때도 보면은 동시통역사의 통역이 상당히 이상했었고 가장 심했던 것은 국회 연설 때였습니다. 거의 동시통역이 그 행사를 망가뜨려 버렸다고 할 정도로 통역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한국말이 더더구나 안 되고 그렇게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 말을 우리말로 옮길 때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점점 단어를 한두 개씩 제외시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보다 통역사가 하는 이야기가 훨씬 짧아지는 그러한 동시통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계를 직접 봤다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국회에서 더구나 미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와 있고 그래서 국회 연설을 하는 몇십 년 만의 행사라느니 하는 그런 의미를 찾아가면서 하는 그 행사를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그렇게 그르쳐버리는 일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 책임은 아니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그가 법을 알고 있는지 혹은 정부의 대표로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을 과연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힘겨워서 허둥지둥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항상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혹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 어떤 분쟁을 일으킬까 국내에서 하는 정책은 또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상처내는 일을 저지를까 이렇게 그가 취임하고 몇 달 동안 계속 걱정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두려워한다든지 그를 미워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우리 국민들은 어차피 우리가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고 그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면 이왕이면 그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 또한 우리 국민의 삶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이니까 발전해야 하죠. 좋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잘못 가지 말아라 하고 나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도 다른 일은 또 젖혀놓더라도 행사 자체에서 갑자기 어찌하여 갑자기 그렇게 영어를 다루는
그 실력이 그렇게까지 떨어져 버렸는지 좀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만이 아니라 정부도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통령의 그 깜짝 출연, 그때의 모습도 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좀 보기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맨몸으로 달려가서 어쩐지 그 장면에서 빠져버려도 좋을 듯한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통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청와대의 그 외교 독해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짧은 문장을 가지고 같이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8일에 발표한, 실제로는 11월 7일에 이 행사가 이루어진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사이의 공동 언론 발표문 가운데 문장 2개만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인트 프레스 릴리즈라고 그 백악관에서 올려놓은 영어 원문과 우리 청와대가 이 전문은 청와대 홈페이지가 아니라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뉴스원이 보도한 것을 2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청와대가 올려놓은 문장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옮겨서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말을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하였다. 이런 글입니다.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면은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축이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축이다. 무엇을 위한 핵심 축이냐? 이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와 몇 가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것이다.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미동맹이 이런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그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백악관에서 영문으로 올려놓았는데 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President Trump highlighted that,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highlighted, 강조했다,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런 것이죠. 대디아를, 이것을 강조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분을 살펴보면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그래서 이것이
한미 동맹.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미 동맹이 어떻다는 것일까? 이렇게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강조하였다?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한미동맹. 그런데 한미동맹은 built upon 그렇습니다. built upon A and B. A와 B 위에 세워졌다. A와 B 위에 세워진 한미동맹. 앞에 쉼표가 있어서 앞의 말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문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지금 built upon의 주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한미동맹을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A와 B 위에 만들어졌다. A에 해당되는 것이 mutual trust,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 또 B에 해당되는 것이 shared values, 그래서 공동의 가치, 나누어 가진 그 분배된 가치, 결국은 공동의 가치. 여기까지 보면 상호 간의 신뢰와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진 한미동맹,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공동의 가치 부분은 어떤 공동의 가치라고 좀 더 상세히 서술을 했습니다. 어떤 공동 가치인가? 그게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의 지배,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가 한미동맹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한미동맹은 상호 간의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의 지배라고 하는 공동의 가치 위에 세워진 것, 그러한 한미동맹,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더 룰 오브 로,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 따른, 그러니까 헌법을 준수하는, 헌법에 따라 국가가 건국되고 국가가 운용되는 것,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미동맹,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단지 한미동맹 하나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remains, 이때 remains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다, 떠나지 않고 있게 된다, 깨어지지 않고 유지된다 하는 뜻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은 남는다,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무엇으로? 린치핀으로. 이 린치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어떤 기구를 중앙에서 고정시키는 그 중심 부분의 부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종 추상적인 의미로 쓰이게 돼서 복잡한 구조의 다양한 요소를 함께 묶어주는 것, 이것을 린치핀이라고 부르고,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동반자, 이것을 린치핀이라고 은유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동반자 정도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한미동맹은 remains a linchpin. 한미동맹은 꼭 필요한 동반자로 존재한다. 남아있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린치핀이 무엇을 위한 린치핀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이 문장이 제대로 뜻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for 이하가 그런 내용인데 for security, stability and prosperity. 그래서 안보, 안정, 번영을 위한 린치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안보, 누구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린치핀인가 하는 설명도 있어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뒤이어 나옵니다. 인디 인도 퍼시픽. 그래서 인도 태평양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미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안정, 번영을 위한 린치핀으로 남아 있는다. 이 remain에 s가 붙어서 그 현재를 나타냅니다.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이럴 경우에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다. 이 문장을 1년 후에 읽어도 역시 지금 남아 있는다. 2년 후에 읽어도 지금 남아 있는다. 이렇게 읽어달라는 표시로 글을 쓸 때 현재형의 시제를 표시해 줍니다. 즉 당위성, 불변성 같은 것을 강조할 때 이러한 그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한미동맹은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그 번영 등을 위한 그러한 린치핀으로 계속 존재한다. 계속 남아있는다. 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라이티드, 강조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 한미동맹이 린치핀, 여기에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미동맹이 그 동반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치가 있다는 뜻도 아니죠. 왜냐하면 remains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지금 몇 점짜리다,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데디아를 강조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인도 태평양의 안보, 안정, 번영을 위한 린치핀인데, 안보, 안정, 번영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라는 것은 과거를 나타내지 않죠. 지금 현재 이미 와버려서 과거로 가버릴 그 순간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이 안보, 안정, 번영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목표, 이것은 틀림없이 미래를 나타냅니다. 내일을 나타내죠. 내일의 인도 태평양의 안정, 내일의 인도 태평양의 번영을 위한 린치핀이 되려면 한미동맹은 내일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이 문장 하나에는 그러한 글을 쓰는 사람의 그 의지와 또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하였다. 똑같은 문장인데 청와대가 이 내일의 구상을, 내일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 이 문장을 제대로 읽어냈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말을 쓰기는 썼지만 여기에서 또 감안할 것이 우리 국어에서는 이러한 미래 시제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보았을 겁니다.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이것이 청와대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아마 이해를 했겠죠. 지금까지 쓰던 대로. 그래서 한미동맹은 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축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이다. 됐습니까? 순서대로 한 단계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중요한 것이다. 그저 이런 의미밖에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영어 문장은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풍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어도 거기에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어는 영어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그냥 이러한 문장 구조와 시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혹은 그 특정 단어가 다중적 의미를 가진 단어일 때 그 단어를 찾아보고 함으로써 그 의미를 좀 더 많이 밝혀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문장이어도 그 글을 읽는 사람, 글을 해석하는 사람의 그 지적 수준이라든지 또 그러한 베이스 이런 것에 따라서 글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정보는 그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우리 국어는 사실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한자어로 되어 있죠.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가령 여기에서 상호 신뢰와 이러면 mutual tru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어보다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볼 때보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국문을 볼 때 상호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개가 각각 한자어입니다. 물론 한자는 우리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이 글자, 그러니까 상호라는 글자, 이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그 한자어를 찾아야 하고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이 한자어가 과거 어떤 시나 문장 속에서 온 것인지 어떤 책에서 온 것인지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 문장을 우리가 아주 쉽게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뜻을 제대로 알려면 한자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자 쓰기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순국어 쓰기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문자는 정보를 담는 도구입니다. 그릇이죠.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살아볼 수 없죠. 그래서 이 문자로 전달되는 정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문자, 그 정보를 담는 그릇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문은 해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법조문을 한글화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법조문을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 법조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과 읽을 수 없는 사람으로 국민이 계층이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읽을 수 없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죠. 자기에 관한 것을 남의 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법조문은 누가 보더라도 최소한 그 정보를 담은 그릇이 몇 개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원래 한자하면은 한자를 같이 써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또 국민 주권주의가 일부 정치인이라든지 또 고위직 공무원들, 그들이 욕심을 부려서 국민 주권주의가 훼손되는 그러한 일을 막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회의에 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물론 이것을 아직까지는 아시아 정책 내지는 그 이코노믹 시큐리티라고 해서 경제 안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다른 강의를 보면 이것이 단지 아시아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아니다. 이것은 세계 전략이고 구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앞에다 비전을 붙였습니다. 비전, free and open 그 인도 퍼시픽 리전이라고 해서 앞에다 비전을 붙였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더 강하고 확고하게 되면 비전에서 세계 정책으로, 세계 전략으로 모습을 나타내겠죠. 일단은 이 인도 퍼시픽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그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의 경계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유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한미동맹이 깨어진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선, 인도 퍼시픽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 원벨트 원로드의 세계로 자동 편입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제3의 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아직은 중국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결론을 내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 인도 퍼시픽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점, 그 경계선,
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게시한 문장입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지난 60여 년간 안보협력, 경제 파트너십, 인적 교류와 글로벌 리더십을 포함한 다각적 관계로 성숙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선 한글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양 정상은, 두 대통령은 강조하였다. 이런 것이고, 그러면은 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죠. 강조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미동맹이 지난 60여 년간 성숙해 왔다. 이런 뜻입니다. 한미동맹이 성숙해 왔습니다. 60년 동안. 성숙해 온 시점은 2017년이죠. 그러면 한미동맹은 2017년 현재 성숙한 것입니까?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문장을 보아서는 성숙해 왔다 했으니까 성숙했겠죠. 감나무에 달린 감을 생각해 봅시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익는다는 뜻입니다. 2017년 현재 이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열매는 익었는가? 아직 덜 익었는가? 익으면 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글 문장에서는 지난 60여 년간 다각적으로 성숙해 왔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성숙해 왔다. 이것이 성숙해 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숙해 왔다, 이제 성숙에 도달했다 하는 그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문은 이렇습니다. The two leaders stressed.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은 이것 역시 강조하다 이렇게 쓰는 아주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두 대통령은 강조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The alliance had matured. 동맹은 had pp 구문입니다. 그래서 동맹은 성숙해 왔다. 이 성숙해 왔다가 과정에 방점이 찍힌 것인지 아니면 결과에 찍힌 것인지에 따라서 이 내용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성숙해 왔는데 얼마 동안 over, 뭐뭐 이상 이렇게 되죠. more than 6 decades, 60년을 훨씬 넘어서 그 긴 기간 동안 성숙해 왔다. 조금씩 익어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디로? into가 나옵니다. into. 그러면 60년에 걸쳐서 다음에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into. 뭐뭐 속으로. 어떤 상태로. multi-pillared relationship. 그냥 여기에서는 이것을 다각적 관계로 그냥 넘어가죠. 다각적 관계에까지 이렇게 성숙해 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각적 관계는 어떤 다각적 관계냐? including ABCD. 그러니까 ABCD를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 ABCD에 해당하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Security Cooperation, 안보협력, Economic Partnership, 또 뭐 경제협력, People to People Ties, 개인 간의 어떤 밀착관계, 긴밀성, and Global Leadership.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ABCD를 포함하는 멀티필러드 릴레이션십, 다각적 관계, 거기로 이러이러한 ABCD를 포함하는 다각적 관계에까지 거기까지 성숙해 왔다. 60년 이상. 그러면 현재 한미동맹은 완전히 익은 감입니까? 아니면 성숙했다는 것이 아직 익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익는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감인 것입니까? 어떻게 풀이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머추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머추어가 사람 같으면 성년이 되면은 머추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년자가 된 이후로 계속 살아갑니다. 사망할 때까지.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성년자가 된 때부터 늙어갑니다. 아니면 죽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관계인데 일종의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관계는 왜냐하면 동맹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우리와 관계없이 자주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그 동맹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명체보다는 물질에 가깝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질, 감의 비유를 했는데 감이 머추어드 되면, 감이 익어서 홍시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까마귀가 쪼아 먹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형체를 잃고 흘러버리죠. 바로 이 머추어드라는 단어에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너무 익어서 썩어버리는, 또 만기가 다 된, 내일이 없는,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미동맹이 60년 이상 지나왔는데 지금 이 60년이 한미동맹의 수명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아니면 현재의 이 다각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앞날은 아직도 멀었고 60년 지났지만 그것은 이제 겨우 21~22살이다. 아직은 파릇파릇하고 우리는 서로 맞추어가고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 많이 있고 현재의 다각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복잡하고 더 광범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동맹이 성숙해 왔다고 하는 것이 달성이 아니고 그저 과거에 열심히 했듯이 앞으로 더 서로 노력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실적을 자랑할 때가 아닌 것이죠. 이 헤드 머추어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 더 많이 1000년 동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심하면 안 되고
더 노력하고 더 내일을 위해서 이 결속을 다지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멀티필러드 릴레이션십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멀티필러드라고 하는 것은 다각적 그러면은 발이 여러 개인 이렇게 보이죠. 다리가 여러 개인. 근데 원래 이것은 기둥이 여러 개인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기둥이 여러 개다. 근데 이 필러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보았듯이 경제적인 협력, 안보 협력, 또 민간의 관계 이렇게 보면 각각 떨어진 하나의 각 분야로 보이죠. 그래서 기둥이 여러 개인. 그런데 이 필러드라는 말은 그보다는 좀 더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 필러 오브 파이어, 그래서 불기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인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기둥과 같은 어떤 관계, 그러면은 신앙에 가까운 서로 어떤 정신적인 것을 같이 하는, 같은 것을 따르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이 필러라는 것이 기둥이 여러 개 있다는 그 전설에서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봤을 겁니다. 필러스 오브 허큘리스. 이 경우에는 궁지에 물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헤라클레스가 12가지 어려운 과제, 난제로 시험을 당할 때 그때 가장 서쪽에서 해결해야 했던 난제 이야기하고 관련해서 생긴 전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필러스 오브 허큘리스입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 가장 서쪽이라고 하니까 미국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서쪽이라고 할 수 있죠. 태평양을 사이에다 두고. 그리고 이 헤라클레스의 그 전설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그냥 일화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괴물들이 지금으로 치면 대서양 쪽에서 지중해 쪽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헤라클레스가 힘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괴력으로 아틀라스 산줄기를 부숴서 해협의 넓이를 좁게 그렇게 만들어서 괴물을 막았다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해협의 넓이를 좁히는 그 괴물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설과 관련해서 괴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괴물은 아니지만 이 헤라클레스의 기둥은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를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국가관계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하필이면 왜 그것을 썼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 두 번째 문장은 같이 썼다고 주어를 밝혀 놓았습니다. 우리 청와대는 한 문서 속에 문장마다 주어를 다르게 밝혀서 그 문장마다 어떤 것은 공동이고 어떤 것은 공동이 아니라고 현재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장은 공동이고
첫 번째 문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는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 두 번째 문장은 같이 썼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쓰는 방법으로 보아서는 좀 미국식이죠. 스트레스를 쓴 것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 청와대에서 나오는 다른 그 영어 문건을 보았을 때 좀 그 청와대스럽지 않은 단어로 보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멀티필러드 릴레이션십, 한미동맹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 관계 속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죠. 같이 무엇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같이 우리는 저거는 안 한다. 우리가 선을 넘지 않는 그 경계를 우리는 같이 지킨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킨다. 우리는 통제국가가 아니라 자유국가라는 그 경계선을 지킨다. 이러한 것을 같이 하는 어떤 신념의 동지에 가까운 그것을 멀티필러드 릴레이션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청와대가 소개했던 문장을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죠.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지난 60여 년간 안보협력, 경제파트너십, 인적 교류와 글로벌 리더십을 포함한 다각적 관계로 성숙해왔음을 강조하였다. 어떻습니까? 청와대 문장을 보면 2017년 현재 우리는 성숙했다, 무르익었다, 이런 뜻이 강하게 보이죠. 성숙해 왔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우리 한글 표현에는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은 미국식이지 우리 한국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숙했으면 했지 성숙해 왔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잘 쓰지 않죠. 그것은 해석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청와대는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 한미동맹은 지난 60년 동안 이렇게 성숙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다각적 관계까지 이르렀다. 내일은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일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물어보십시오. 한미동맹은 아직도 더 클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인지, 내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끝인지.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